작년에 그 선생님 그대로 오셨냐? 예. 수학 선생님으로? 예. 또 힘든 한 해가 되겠구나 너네. 회장 잘 좀 얘기해봐. 그러지 마시라고. 회장이 그럴 때 앞장서가지고 얘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맞습니다. 얘기해주고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 예. 오케이. 잠깐만. 크기 없는 사람은 있었고, 그 다음에 누구야? 주아랑 채원이랑 민준이는 됐고, 현준이랑 너네 부모님 카톡 프로필 좀 나한테 보내줘. 예. 지금. 지금 기억날 때 보내줘. 누가 아버지 번호였는데? 채원이었나? 프로필. 채원아 너 아빠 거 보내줘야 돼? 채원아 네. 너 아빠 거 보내줘야 돼? 프로필? 어딨냐면 카톡에서 예. 거기서 우선은 내가 너네한테 카톡 보낸 거 있지? 예. 그거를 눌러서 들어와. 그러면서 왼쪽 밑에 있는 거 플러스 기호를 눌러. 그러면 사진 있고 카메라 있고 통화 있고 있잖아. 예. 그럼 쭉 밑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연락처라고 있어. 예. 그 연락처 누르면 카톡 프로필 보내기가 있어. 그걸 눌러. 거기서 니네 현준이 어머니 거, 그 다음에 주아 어머니 거, 그 다음에 채원이는 아버지 거, 그거 나한테 보내면 돼. 알겠지? 지금 보내. 현준이 보냈고. 예. 채원이 보냈고. 채원이가 아버지 거지? 네. 됐어. 3명 보냈어. 됐어. 이건 이제 내가 정말 왜냐면 끝나고 내가 부모님들한테 보내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하려면 해야 되는 거니까. 자, 반갑습니다. 기존에 선생님을 했던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만난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 기간 때까지 요거 우선 중간고사 전까지 해서 요거 두 개를 이제 한꺼번에 다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많잖아, 그렇지? 그래서 아마 쌤은 거의 숙제 용도로 나갈 거야. 쌤은 숙제 용도로 나갈 거고, 그래서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는 이제 RPM 위주로 이제 나갈 겁니다. 알겠죠? RPM 위주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선은 이 두 교재를 가지고 중간고사 범위까지 뺄 건데, 중간고사 범위가 보통 인수분해까지 나올 거야. 거기 차례를 한번 보세요. 그냥 RPM 차례를 보시면, 자, 거기에 이제 대단원이 4개가 나오잖아. 여러분들이 이반이 지금 개념은 한번 다 공부한 반이기 때문에 개념 설명은 그렇게 자세히 하지 않을 거야. 근데 하다가 잘 모르는 개념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선생님한테 개념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개별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는 필요한 개념을 더 얘기해 주도록 할 테니까.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중간고사가 1단원, 2단원이 되고 3단원, 4단원이 기말고사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요 두 교재를 먼저 중간고사 범위까지 우선은 나갈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거의 모든 문제를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쌤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쌤 C가 있지 않니? 쌤 C? 쌤 C는 우선은 놔두고 나중에 쭉 한번 돌아오고 나서 시험 대비할 때 쌤 C를 한번 풀어볼 거야. 광의는 무조건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광의는 안 하면 틀려. 얘네 선생님 쌤 C 좋아하시더라. 쌤 C랑 뭐 어려운 문제들도 풀어야 되는 거니까 어렵더라도 그래도 한번 잘 이해하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알겠지? 무학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상관없고, 공부하면 옛날보다 시험이 난이도가 낮아졌으니까 상관없고, 행당은 쉬우니까 괜찮고. 그치 지우야? 어려워졌어? 지우야? 안 어려워졌지? 무학. 응, 무학이잖아. 응. 됐지? 없잖아. 광의, 엄마, 무학, 행당. 됐어. 제일 걱정되는 데가
광희 초비상인데 내 작년에 2학년 때 여기서 광희 데뷔했다가 야, 이 선생님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아는 부모님이 학교에 전화했던데 컴플레인 걸었던데 왜 이따 그러냐고 애들을 막 다 죽이려고 그러냐고 근데 그 선생님 그대로 유지하셨지 1년 내내 유지하셨지 그러니까 올해도 그렇게 낸다는 보장이 있으니까 특히 광희는 시험 대비 좀 빡세게 할 겁니다. 자, 이제 공부합시다. 혹시 뭐 선생님한테 물어볼 거 있어? 기존 애들 말고 없어? 알았어. 민영이는 알아서 잘 얘기하고 잠깐만 그 다음에 채원이가 공수원을 듣고 싶다는 거야? 주아가 공수원을 누구야? 민영아 누구였어? 네? 공수원 그니까 채원이야? 야, 안 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안 하는 거야? 네. 그래 알았어. 난 들은 얘기 없어. 왜 할 때 민영이 할 때 같이 하지 왜? 괜찮을 것 같아? 아닐걸? 하는 얘기 좋을걸? 나중에 많이 밀리면 힘들어지는데. 자 봅시다. 8페이지부터 자 간단하게 개념 설명하고 이제 문제 풀까. 자 9페이지 있는 문제는 안 할 겁니다. 알겠죠? 자 8페이지 보세요. 개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갑시다. 자 제일 첫 번째부터 헷갈리는 게 많이 나오지. 자 제곱근이라는 게 자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a가 된대. 자 요거를 우리는 말 그대로 표현할 수 있어. 어떤 수 x를 제곱을 했대. 그럼 x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게 a가 되는 거니까 x의 제곱은 a가 된다는 거지. 그럼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 누구야? x의 제곱은 a. 자 여러분 2차 방정식 배웠으니까 알잖아. 어떤 수를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랑 똑같은 표현은 우리가 똑같은 표현이라고 하면 이렇게 합니다. 그럼 x는 뭐가 되는 거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x의 제곱은 a라는 표현이랑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는 거랑 똑같은 표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학교 시험에 1번 문제 이게 나올 수 있어. 어떤 수를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찾으세요 라고 하면 먼저 어떤 수를 제곱해서 a가 되는 거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처럼 해서 만들 수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안 나오면 얘랑 똑같은 표현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다 라는 거 이용해서 문제 풀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조건이부터 어떻게 돼야 돼? 단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지? 그러면 a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되겠지? 그러면 a가 0이 되면 어떻게 돼? x의 제곱은 0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거지. 양수의 제곱근은 몇 개다? 2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8의 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뭐라고 써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렇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양수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개다 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알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개념 제곱근의 개수. 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보시면 양수의 제곱근은 양수와 음수 두 개가 있는데 그 절대값은 서로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9의 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자, 동그라미 2번 0의 제곱근은 0, 한 개야. 있어요. 그 다음에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그래서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예를 들어서 보시면 자 양수 4의 제곱근이니까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는 2하고 마이너스 2 두 개가 있죠. 0의 제곱근은 0, 한 개고, 그 다음에 음수 마이너스 9의 제곱근은 없다. 그래서 개수를 구하시면 빵개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제곱근의 표현 보시면 자 제곱근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루트라는 기호를 쓰는데 자 이런 거지. 어떤 수 x를 제곱을 해서 3이 되었어. 근데 요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에서는 수책에서는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쓰기 위해서 우리는 x는 루트 3이라는 거하고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걸 쓰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얘를 읽는 방법이 양의 제곱근 3 되는 거고 얘가 음의 제곱근 3 되는 거지. 그래서 양의 제곱근 3을 줄여서 그냥 제곱근 3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읽는 방법, 요거 읽는 방법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루트 a라는 것을 제곱근 a 또는 루트 a라고 읽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 보시면 자, 양수 a의 제곱근 중에서 양수인 것을 양의 제곱근, 그 다음에 음수인 것을 음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그래서 양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루트 a, 음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루트 a, 이걸 한꺼번에 쓰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주의할 거 거기 참고 보이죠? 거기 별표 치세요. 자, 맨날 헷갈리는 거. 자, 5의 제곱근. 요 표현이랑 그 다음에 제곱근 5. 자, 이 표현이랑 같은 표현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되는 거지. 자, 5의 제곱근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수를 제곱해서 5가 되는 수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겠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 게 되겠지. 알겠지? 그래서 양의 제곱근 5와 음의 제곱근 5가 나오는 거고, 자, 제곱근 5라는 거는 루트 5를 말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제곱근이라는 말 앞에 누가 생략되어 있냐면 양의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곱근이라는 것 자체가 영어로 루트가 되는 거니까 루트 5를 쓰라는 게 제곱근 5랑 똑같은 표현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표현이랑 이 표현은 절대 같은 게 아니라는 거 반드시 주의하셔야 돼. 차이점도 있지? 얘는 두 개가 나오고 얘는 한 개가 나오는 거네. 알겠죠? 읽는 방법도 다르고 요거 주의하셔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됐어.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요거 아까 저거 했던 거지. 요거 동그라미 쳐놨다고. 여기. 정말 내가 얘기했던 거야.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거야. 여기. 자, 양수 a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a가 되는 수고 x의 제곱은 a. 똑같은 표현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다. 선생님들은 이런 거 기본 개념 물어보는 거 좋아합니다. 왜냐면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학원에서 풀어봤잖아. 근데 개념을 물어보면 못 푸는 경우가 많으니까 선생님들은 이런 개념 좋아한다. 자,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제곱근의 성질. 야, 수학에서 성질이라고 얘기를 하면 무조건 머릿속에 암기하셔야 되는 거야. 자, 제곱근의 성질 보시면 자, 첫 번째 두 가지가 있네요. 자, 양수 a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를 제곱하면 a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자, a가 양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루트 a를 제곱하면 누가 될까? 물어봤어. 그럼 얘 누가 되는 거야? 얘는 a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보는 게 이거야. 마이너스 루트 a를 제곱하면 누가 될까? 하고 물어보는 거야. 얘도 누가 되는 거야? 얘도 a가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성질을 어떻게 이용하라는 거냐면 자, 루트가 있는데 이 루트 밖에 제곱이 있는 거야. 여기도 루트가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 루트잖아. 이거 전체에 제곱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답을 그냥 여기 루트 안에 있는 수를 그대로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괄호가 있으면서 제곱이 있으면은 그냥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 안 하는 거야. 양수만 쓰라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루트 3의 제곱을 구하시오 하면 누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을 구하면 얘도 누가 되는 거야? 얘도 3이 된다고. 왜냐면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 표현이나 제곱하면 똑같은 표현이 되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요거 첫 번째 구분하시라고 예를 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요 개념이 이제 더 중요한 건데, 자, 우리가 a가 양수라고 얘기를 하면, 자, 루트 안에 a를 제곱하는 거야. 그럼 얘는 누가 나와? 얘는 a가 나오겠지, 그치? 그럼 루트 마이너스 a를 제곱할 거야. 그러면 얘는 답이 누가 나와? 얘도 답이 a가 나오는 경우잖아, 그치?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의 차이점은 뭐냐면, 자, 1번은 지금 전체 루트가 있으면 전체 제곱을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이 뜻하는 건 뭐냐면 루트 안에 제곱이 있는 거야. 루트 안에 제곱이 있는 거야. 이거를 조심하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조심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 게 편하냐면 그 밑에 나와 있는 거 루트 a의 제곱의 성질 이걸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루트 a 제곱의 성질. 왜냐면 자 선생님이랑 총괄 봤던 애들도 요 문제 틀린 애들 있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자 우리는 루트 안에 제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요거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냐? 자 얘는 항상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서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국룰이야.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야. 언제?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얘는 항상 절대값 a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절대값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요 절대값 안에 있는 수가 양수거나 0이 될 때 아니면 얘가 음수일 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예를 들어서 자 루트 3의 제곱이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하라는 거야? 얘는 절대값 3 되는 거니까 이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누가 되는 거야? 3 이렇게 되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 a가 만약에 양수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양수가 되는 거니까 이게 절대값 3이 되는 거고 그래서 누가 나온다는 뜻이야? 그냥 여기 안에 있는 수가 그대로 나오는 거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3이 된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안에 음수가 있는 경우 봅시다. 그러면 루트 자 마이너스 3을 제곱할 거야. 루트 안에. 그러면 아 얘가 루트 안에 제곱이 들어가는 거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아. 근데 우리 이거 다 풀 수 있잖아. 얘가 누구라는 거 알아? 3이라는 거 알지? 그러면 안에가 음수라고 얘기를 하면 얘를 음수 그대로 쓰는 게 아니잖아. 어떻게? 여기다가 마이너스로 곱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웠잖아. 이렇게 돼서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지는 게 되는 거니까 얘가 3이 됩니다. 이렇게 풀었다고 우리는. 그래서 절대값 안에 있는 수가 만약에 음수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답을 어떻게 써야 돼? 앞에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요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이런 것도 다 푸시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루트 자 a-b 제곱이 있어. 요거 그러면 요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셔야 되는 거냐면 요렇게 풀면 안 돼. 이거 보고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이라고 쓰면 안 돼. 그냥 문제 보자마자 날아가는 거야. 이렇게 푸는 순간. 그러면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반드시 루트 안에 제곱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뭘 쓰자고? 반드시 절대값을 쓰자고. 이게 약속이니까 문제 푸는. 그래서 얘가 a 빼기 b가 되는 거고 여기서 부호를 따지는 거야. a가 b보다 더 크니 a랑 b랑 같니? b가 a보다 더 크니? 이렇게 되겠지. 그럼 만약에 a가 b보다 더 커. 그러면 a 빼기 b는 양수지. 그럼 양수는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면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답은 뭐가 되냐면 a 빼기 b가 된다고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a하고 b하고 크기 비교를 했는데 b가 더 커. 그러면 a 빼기 b는 음수가 되는 거잖아. 그치? 이것도 양수 판단하는 거 이거 이해하면 돼요. 요거 이해하면 돼요. 그럼 얘가 a 빼기 b가 0보다 크다. 이해되지? 그럼 요거 이해하면 a 빼기 b가 0보다 작다. 이해되지? 자, 그러면 절대값 안에 있는 수가 음수니까 얘가 음수니까 어떻게 하자고? 그 수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주자고. 그래서 그 수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주자고. 이런 식으로. 알겠지? 요 문제 모든 선생님들이 좋아하고 맨날 나오고 매년마다 나오고 안나는 학교 이상한 학교고 고등학교 때도 나오고 고등학교 때 똑같이 문제 풀 거야. 그래서 요 개념을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아 루트 안에 제곱이 있어? 절대값 씌울 거야.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거야. 알겠지? 틀리지 마. 이제 틀리면 오답 시킬 거야 이제. 나랑 기존에 했던 친구들은 이거 틀리면 안 돼. 알겠지? 다른 친구들은 내가 몇 번은 봐주겠지만 요 개념이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고. 자, 그래서 거기 지금 박스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거 박스 왼쪽에 있는 거, 이쪽에 있는 거, 요거 다시 박스 쳐놓으세요.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요 개념 자체가 아주 중요한 거야. 요 개념 자체가 중요한 거야. 알겠지? 되도록이면 색깔 있는 거 하나 들고 다니세요. 선생님은 무인양품 씁니다. 다이소 500원짜리 쓰고. 이거 좋던데? 다이소 500원짜리? 0.38? 벌써 많이 썼어. 아니 무인양품. 역시 우리 애들은 반응이 없는 애들. 늘 그랬지만 반응 없는 애들. 괜찮아.
너네랑 3개월 하다 보니까 적응이 됐어, 그치?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곱간의 배수관계. 자, A하고 B하고 크기 비교를 하는데 A가 지금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자, 1번 보시면 A가 지금 B보다 작잖아요. 자, 그러면 자, A하고 B하고 크기 비교를 했더니 B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다가 내가 루트를 씌운 루트 A하고 루트 B를 크기 비교를 하더라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는 게 이거잖아. 자, 이거의 넓이가 정사각형의 넓이가 A야. 그럼 이거의 정사각형 넓이가 B라고 얘기를 하면 니네가 딱 보더라도 A하고 B하고 B가 더 크지? 그러면 정사각형이고 정사각형이니까 한 면의 길이가 루트 A가 되는 거고 한 면의 길이가 루트 B가 될 거 아니야. 따라서 길이가 루트 B가 더 크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A하고 B하고 크기 비교를 했는데 B가 더 크다고 얘기를 하면 루트를 씌우면 이렇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거 거꾸로도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얘도 이 표현이나 같은 방법으로 표현을 하면 돼. 그런데 조심할 거.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예요. 이럴 때만 성립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에서는 요 A가 양수이다 B가 양수이다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거야. 근데 고등학교 때 가면 요 과정이 엄청 중요한 거라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2번까지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3번. 자, 루트 A하고 루트 B하고, 자, 요렇게 되는데, 요거이면, 마이너스 루트 A하고 마이너스 루트 B하고는 누가 더 클까? 그러면, 양변에 지금 내가 음수를 곱했잖아. 그럼 우리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웠어. 부등식에서.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 방향이, 그렇지, 바뀐다고 배웠다고. 이렇게. 알겠죠? 부등식은 여러분 계속 졸졸졸졸 쫓아다닐 거야. 언제까지? 여러분들 잘 풀 때까지. 지겹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반드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부등식은 진짜 여러분들 나중에 괴롭히기 딱 좋은 녀석이니까. 자, 그 다음에 개념 두 번째 보시면, 자, 근호가 있는 수와 근호가 없는 수를 비교하는 방법. 자, 두 가지가 있지. 자, 방법 1 보시면 근호가 없는 수를 근호가 있는 수로 바꿔서 비교를 하거나 각 수를 제곱해서 비교를 하면 되는 거지. 자, 이제 이런 거 얘기를 하겠죠. 자, 3하고 루트 5하고 크기 비교 한번 해보래. 누가 더 큰지. 그럼 첫 번째 방법은 뭐야? 루트 없는 애를 루트 안에 집어넣으라는 거니. 그치? 그래서 방법 1대로 풀면 3이라는 것은 루트 9랑 똑같은 표현이 되는 거고 루트 5가 되는 거니까 얘가 더 크다. 이게 1번 방법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양변을 뭐 하자고? 제곱하자고. 양수일 때. 그치? 그러면 얘를 제곱하면 9가 될 거고, 얘를 제곱하면 5가 되는 거니까 9하고 5하고 크게 비교하는 거는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루트 5하고, 자, 음수끼리 크기 비교를 할 거야. 그러면 얘도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첫 번째, 자, 근호가 없는 애를 근호가 있는 수로 만들기 위해서 요 마이너스 3을 제곱해가지고 루트를 씌우면 안 돼. 알겠지? 음수끼리 크기 비교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크기 비교해야 되냐? 요 양수인 3만 제곱해서 넣는 거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루트 9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거니까 누가 더 크니? 얘가 더 크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게 1번이야. 자, 그래서 제곱할 때는 양수만 제곱해가지고 크기 비교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곱을 할 거잖아. 그러면 제곱을 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돼. 양수만 제곱시키는 거야. 마이너스 9가 되겠지? 얘만 제곱시키는 거야. 마이너스 5가 되겠지?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겠지? 그래서 음수를 없애면 되는데 안 된다. 그래서 음수끼리 크기 비교할 때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겠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비교하든지 이렇게 비교하든지.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도 이런 거 좋아해. 예를 들어서 크기 비교할 때 요거를 크기 비교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쓰시오. 방법 1, 방법 2. 그러니까 니네가 아는 거는 하나만 쓰면 안 돼. 특히 광희 선생님은 이런 거 개념 문제 내는 거 좋아하잖아. 그치? 계산하는 것도 물론 좋아하시지만 저런 개념 문제 내시는 것도 좋아하는 거니까 이런 거.
잘 보시면 되는 거고. 알겠죠? 됐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11초까지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푸는 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풀어보시고, 자, 선생님이랑 이제 12쪽부터 보도록 할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진도가 나갈 거냐면, 자, 선생님이 대표 문제를 풀 거고요.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마지막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겁니다. 마지막 문제. 그러니까 내가 67번을 풀면 여러분이 69번을 풀고, 내가 70번을 풀면 여러분이 72번 풀겠지. 그치? 그러면 나머지 가운데 있는 문제들은 중문제거나 하문제거나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 집에 가서 싹 가능하게 풀면 돼. 알겠지?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카톡을 해서 질문을 해도 됩니다. 알겠죠? 그냥 2시까지는 안 가요. 안 자고 뭐 할 것 같아? 지우야, 쌤 안 자고 뭐 할 것 같아? 아니, 수업 준비 안 하는데? 야, 니네랑 쌤 같은 수업 했는데 집에서 수업 준비하면 힘들지? 뭐 할 것 같아? 나도 놀아. 집에 가서 2시까지 놀고 자니까. 옛날 같았으면 수업 준비하지만 수업 준비 거의 안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공부하다가 물어볼 것이면 새벽 2시까지는 깨어있을 거니까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너네가 공부를 하다가 새벽 3시인데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되나? 그냥 질문만 해놔. 내가 바로바로 대답은 못 해주지만 새벽 3시가 넘어가면 그 다음날 어떻게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차피 선생님이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6시 반 일어나야 돼. 그리고 월수금은 7시 반 일어나야 돼. 그러면 알아서 그 시간에 넌 학교 가기 전에 어떻게든 답을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마구마구 물어보세요. 알겠지? 수학 문제만 물어봐. 갑자기 생뚱맞게 국어 문제, 역사 문제, 역사는 물어봐도 돼. 과학, 사회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머리 아프니까. 수학만 물어봐. 자, 그럼 67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곱근의 뜻. 자, x가 7의 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럴 때 다음 중 자, x와 7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x가 7의 제곱근이래. 그러면 x의 제곱을 하면 누가 되는 거야? 얘가 7이 된다는 뜻이지. 그치? 그러면 얘랑 똑같은 표현을 찾는 거야. 근데 우리 이거 알잖아. 얘랑 똑같은 표현이 누구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러면 이 표현을 찾든지 이 표현을 찾아서 답을 구하라는 거야. 알겠지? 학교 시험에서 이런 거 1번 문제로 나오면 당황할 수도 있어. 답이 몇 번이니? 2번이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알아야 돼. 답이 한 가지만 있다고 해서 한 가지만 알지 말고 이 표현이랑 이 표현이랑 똑같다라는 표현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7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나오는 문제 형태. 다음 중 옳은 것을 구하시오. 자, 제곱근 8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이다. 맞아, 틀려? 제곱근 8 누구야? 얘 루트 8이지, 그치? 틀린 거야. 그 다음에 루트 0.36은 0.6의 양의 제곱근이다. 0.6의 양의 제곱근이 뭐야? 그냥 루트 0.6이잖아. 그치? 이거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제곱근 121. 그러면 제곱근 121이니까 루트 121이잖아. 그러면 이거하고 121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1이잖아. 얘랑 얘랑 같아 틀려? 틀리지? 얘는 11이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니까 틀리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래서 한국어로 되어 있는 말, 표현 어떻게 틀리고 어떻게 맞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마이너스 5분의 1의 제곱에 제곱근은 없다. 자, 그러면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5분의 1이잖아. 그럼 요거의 제곱근. 그러면 얘가 뭐야? 음수잖아. 근데 우리는 개념에서 음수의 제곱근은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라고 했지. 그치? 그래서 얘가 답이지. 답이 4번입니다. 자, 그럼 5번. 자, 음이 아닌 모든 수의 제곱근은 2개이다. 틀리지? 누구 때문에? 0 때문에. 0의 제곱근은 1개입니다. 그래서 왜 맞고 왜 틀린지 정확하게 알면서 따지면서 문제 풀어야 어떻게 변형이 되더라도 맞출 수 있는 거니까 이유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73번.
자, 다음 중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수를 물어봤어.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야?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어떤 수가 되는지를 찾으라는 거야? 제곱수가 되는 걸 찾으라는 거야. 이 문제예요, 문제. 그래서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제곱수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마이너스 루트 2.5는 자 2.5가 제곱수니? 아니지. 그러니까 얘는 아닌 거지. 그 다음에 2번 루트 90 90이 제곱수야? 아니지. 3번 216이 제곱수니? 아니지. 얘는 누구의 세제곱이야? 6의 세제곱이야. 알고 있으면 편해. 모르는 사람 써놓으세요. 216은 6의 세제곱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루트 49분의 18 49는 제곱수지 18은 제곱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답이 아닌 거야. 그러면 5번 마이너스 루트 1.44 그럼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약분하지 마시고 소수를 분수로 만들면 100분의 144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얘는 알잖아. 100이라는 것은 10의 제곱이라는 거 알 거고 그 다음에 하도 많이 봐서 알잖아. 144는 누구의 제곱이야? 12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얘도 제곱수고 얘도 제곱수니까 루트 안에 제곱수라는 게 말이 되지.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맞겠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수를 물어보면 루트 안에 제곱수냐 아니냐 이걸로 판단한다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유형 4번. 야, 이거 많이 틀리죠? 늘 틀리는 문제. 자, 마이너스 4의 제곱의 양의 제곱근. 문제야. 자, 우리가 어떤 수의 양의 제곱근 물어보면 자, 요거를 그대로 놓고 풀면 안 돼. 그러니까 너네가 푸는 거는 항상 양수의 제곱근에 대해서 풀어야지 내가 풀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수를 반드시 양수로 만들어버리는 습관을 들여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4의 제곱이 얼마야? 16이잖아. 그러니까 16의 제곱근인데 그 중에서 양수인 것만 찾아라고 했으니까 누가 되겠니? 4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16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얘가 4가 되는 거야. 따라서 A가 4겠죠? 자,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양수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양수로 만들라는 게 제곱도 없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루트도 없애야 돼. 루트 16의 음의 제곱근. 자, 우리는 어떤 수의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물어보는 거는 반드시 그 앞에 있는 수가 양수를 나타내야 되는 건데 자, 이렇게 루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요 수를 우리는 다 양수로 만들어 버려야 돼. 그러니까 루트 16이 얼마야? 4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4의 음의 제곱근을 찾는 거야. 이게 습관이야. 그냥 이 상태로 눈으로 보고 풀지 마시고요. 반드시 양수로 만들어서 문제 푸시라고. 루트 벗겨내고 제곱 다 정리하고. 그러면 얘가 얼마가 돼? 4의 제곱근은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인데 음의 제곱근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잖아. 얘가 b가 된다. 따라서 a에서 b를 빼는 거니까 4에서 마이너스 2를 빼는 거니까 답은 얼마가 되겠니? 6이라는 답이 나오겠지. 이렇게. 이해됐을까? 이렇게 접근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너무 나 혼자 떠들었으니까 나도 입도 아프고 너네가 준비기도 하고. 자, 밑에 69번, 72번, 75번, 79번 이렇게 내 문제 풀어보세요.
69번 볼까? 민영아 69번의 답 뭐니? 237. 237입니다. 자, 12의 제곱근이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가 되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b의 제곱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야. 어떤 수의 제곱근이 돼야 돼? 15가 돼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a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고 그거를 제곱하니까 12. 그 다음에 b가 15 했으니까 15로 제곱하면 225. 그래서 237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72번. 주아야 72번 한 번이? 어? 2번? 이거 아닌데? 민준이 몇 번 나왔어? 3번. 3번입니다. 볼까요? 자,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구하세요. 자, 4분의 1의 양의 제곱근. 그러니까 4분의 1의 제곱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는데 그거 중에서 양의 제곱근을 물어보는 거니까 2분의 1. 맞네. 그 다음에 니은. 자, 11의 제곱근은 루트 11만 있는 게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이잖아. 그치? 틀린 거 쓰시면서 따라오세요. 그냥 눈으로 보고 계시지 마시고. 왜 틀리는지 맨날 정확한 이유를 찾아야 돼. 왜 이유 정확한지 알아야지. 자, 제곱해서 0.3이 되는 수는 있죠?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3. 그러니까 제곱해서 양수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4는 24의 음의 제곱근이다.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24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4인데 음의 제곱근을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24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우야 75번의 답 24가 되는 거야. 자, 이거 문제 잘 봐야 돼.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자, 1번. 자, 루트 36의 제곱이잖아. 이게 누구야? 루트 안에 제곱했으니까 절대값 36이 되는 거고,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양수라고 해서 쓰는 게 아니야. 다음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밑줄 그어봐. 다음 수의 제곱근 중이라고 해서 첫 번째 줄. 그러니까 이 수의 제곱근을 물어보는 거야. 이 수의 제곱근. 알겠지? 이 수의 제곱근 중에서 근호가 들어가지 않는 거 쓰는 거야. 여기는 답이 누가 돼? 풀마 6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 자, 틀리기 쉬운 문제야. 그럼 2번 같은 경우는 자, 루트 0.09잖아. 그럼 얘가 루트 100분의 9가 될 거고, 자, 얘를 루트를 벗게 되면 얘가 10분의 3이잖아. 이거의 제곱근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어떤 수의 제곱근이 되는 거니까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3이 되는 거니까 여전히 근호를 쓰고 있지. 그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지금 풀고 있는 문제는. 자, 그러면 3번. 자, 루트 81분의 16이야. 자, 얘는 얼마가 돼? 9분의 4가 되겠지. 이거의 제곱근을 물어보는 문제야. 이거의 제곱근. 그러니까 뭐가 되겠니? 자,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근호 쓰지 않고 나타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 자, 루트 25분의 4. 그러면 얘가 루트를 벗겨내면 5분의 2가 되는 건데 이 수의 제곱근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5분의 2라는 게 얘가 제곱수가 아니니까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가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요것도 계속 루트를 쓰고 있고 얘도 계속 루트를 쓰고 있는 거니까 2번하고 4번이 되겠지.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 자, 순환소수도 나오는 거니까 자, 1.7땡. 자, 얘가 얼마가 돼요? 얘가 9분의 25가 되는 거잖아. 그치? 자, 이거에 제곱근을 물어보는 거니까 9도 제곱수, 25도 제곱수가 되는 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답 써야 되는 거지. 됐지?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다. 그래서 혹시 틀리신 분 있으면 아, 내가 한국어를 잘못 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답이 2번 4번이고 자, 현준아 79번 답 5번. 5번? 아니요? 3번. 3번입니다. 요것도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자, 79번 보시면 자, 256은 256의 제곱근. 제곱해서 256이 되는 게 누구니? 너네 제곱해서 256이 되는 게 누구? 16이지?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거를 A, B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단서 조건을 잘 봐야 돼. 제일 마지막. 자, 밑줄 거. A가 B보다 크다. 자, 이런 거 잘못 봐서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따라서 A라는 게 누구야? 16이야. B라는 게 마이너스 16이야. 이렇게 봐야지. 자, 그러면 집어 넣을 겁니다. 이 수를 여기가 이제 A가 16이고 얘가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니까 얘가 얼마가 되니? 루트 64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누구야? 루트 64가 8이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요거에 뭘 구해야 돼? 8의 제곱근을 물어보는 거야. 제곱근 중에서 5의 제곱근. 그래서 되게 틀리기 좋은 환경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어. 그래서 문제를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루트 8이라고 써야 답이 되겠지. 알겠지? 급하게 풀지 마시고요. 하나씩 하나씩 따지면서 문제를 풀다 보면 나중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으니까 지금 풀 때는 꼼꼼하게 따지면서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자, 14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0번. 자, 가로의 길이가 9cm, 세로의 길이가 5cm인 직사각형과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물어봤어. 자, 그러면 이 직사각형과 넓이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우선 직사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되겠니? 45가 되겠지? 그럼 한 변의 길이는 뭐가 되겠어? 루트 45가 되겠지? 그럼 몇 번? 2번. 이거 편하죠? 성질 문제. 자, 83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 자, 1번은 지금 제곱이 가로에 밖에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루트 안에 있는 수가 답이 되는 거니까 4. 맞네요. 자, 2번. 자,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3의 제곱 물어보는 거잖아. 얘는 루트 안에 제곱이 있는 거니까 이런 건 잘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바로바로 덤비지 마시고 천천히 뜯어보면서 이게 맞았나 틀렸나 확인해봐야 돼. 자, 얘가 마이너스 13의 제곱이에요. 자,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니까 우리는 요 식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요 마이너스는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값을 씌우고 얘를 마이너스 13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풀이 방법이. 자, 그러면 절대값 안에가 음수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3 앞에다가 내가 마이너스를 곱할 건데 그 앞에 누가 더 곱해져 있니?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지?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3이라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맞은 거야. 우리는 옳지 않는 거 구할 거고. 알겠죠? C까지 써놓으세요. 답만 써놓지 마시고 여기 여기까지만 쓰지 마시고 왜 이렇게 맞는지를 알아야 돼. 자, 3번 마이너스 루트 0.6에 가로의 제곱이 있어.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밖에 제곱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요 루트 안에 있는 수만 쓴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앞에 누가 달라붙어 있니? 마이너스가 달라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0.6이 돼야지 답이 되는 거지. 이게 맞는 거네. 자, 그 다음에 4번. 자, 마이너스 루트. 자, 7분의 1의 제곱이야. 자,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값을 씌우고 여기에 7분의 1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누가 있어? 마이너스가 있지. 자, 그러면 절대값 안에 양수가 있으니까 그대로 쓸 건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7분의 1이라고 써야 된다고. 어우, 틀렸어. 이거 답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 루트 마이너스 9분의 2의 제곱이야. 루트 안에 제곱이 있네? 우리는 절대값 씌우고 마이너스 9분의 2라는 걸 쓸 겁니다. 루트 안에 있는 수를. 그런데 절대값 안에 있는 수가 음수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9분의 2인데 그 앞에 마이너스를 곱할 거야. 따라서 얼마가 돼? 9분의 2가 되겠지. 된다며? 답이 틀린 게 4번이 된다라는 거. 알겠지? 자, 그 다음에 87쪽. 자, 요런 걸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보고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87번에 1번 보시면 자, 루트 3의 제곱이네. 루트 안에 제곱이 있어. 자, 그리고 이거 루트 마이너스 12의 제곱이야. 이걸 계산 한번 해보래. 자, 속도 조금 높여볼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니까 절대값을 씌울 거고 루트 안에 있는 수를 집어넣고 플러스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니까 절대값을 쓰고 루트 안에 있는 수를 집어넣고 그러면 얘가 안에가 양수가 되는 거니까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음수이니까 그 앞에 마이너스를 곱해주겠지?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얘가 양수로 변할 거고
15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1번 틀리네. 틀린 거네. 자, 2번. 자, 루트 15의 전체의 제곱. 난 마이너스 루트 16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 전체 제곱이 되면 루트 안에 있는 그 수를 쓰라고 했고, 루트 16이라는 것은 16은 4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절대값 씌우고 루트 안에 있는 수를 쓰겠지. 이렇게. 따라서 15 빼기 4가 되는 거니까 11이 나와야 되겠지. 1이라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3번. 자, 루트 0.04 나누기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이야. 자, 그러면 이 녀석도 쓰면은, 자, 얘가 어떤 수의 제곱이 되니? 얘가 100분의 4잖아요. 그럼 얘가 누구의 제곱이 돼요? 10분의 2의 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나누기 우선 그대로 씁시다.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 자, 그러면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니까 절대값을 씌울 거고, 얘도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니까 절대값을 씌우고 루트 안에 있는 거 쓰겠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안에가 양수니까 10분의 2야. 자, 그 다음 나누기 바로 곱하기로 바꿀 거고, 루트 안에 있는 게,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음수야. 그럼 앞에 마이너스로 곱하고 분의 1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면 답은 누가 돼요? 0.1이 되겠지. 근데 0.01이라고 해서 틀린 거고. 됐죠? 그 다음에 4번. 자, 마이너스 루트 4분의 3 전체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81분의 64의 제곱. 제곱 아니지. 이걸 풀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식은, 자, 가로 전체 제곱이 되는 거니까 요 마이너스 영향 안 받지. 그냥 루트 안에 있는 수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곱하기, 자, 요 마이너스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 루트 쓰면, 자, 얘가 누구의 제곱이 돼? 99, 82, 88에 64. 이거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얘가 4분의 3이 될 거고, 곱하기, 얘가 앞에 마이너스 그대로 달라붙고, 절대값 쓴 다음에 9분의 8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어차피 안에가 양수가 되는 거니까 그대로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가 되겠고, 약분하면 2, 약분하면 3. 그래서 3분의 2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답이지? 얘가 답이네. 그쵸? 얘가 답이 됐던 거고. 자, 그 다음에 5번. 자, 마이너스 루트 8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 0.32의 제곱을 계산해버려요. 자, 복잡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성질 두 가지만 알면 문제 풀 수 있는 거야. 자, 먼저 요 마이너스는 제곱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마이너스를 쓸 거고, 그 다음에 가로의 전체 제곱이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면서 루트 안에 있는 수를 그대로 쓰겠지. 마이너스 8분의 1이라고 쓸 거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 안에 제곱이 있네. 절대값 씌울 거고, 루트 안에 있는 수를 쓰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8분의 1이 될 거고, 얘가 100분의 32라고 바로 나오겠지. 약분하면 4가 되겠고, 답을 소수로 썼나? 소수로 썼나? 마이너스 0.04로 나와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처음 푸는 거라서 쌤이 천천히 한번 풀어봤고, 제곱권의 성질 두 가지 다 이용 한번 해봤어. 알았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전체 제곱 있고 루트 안에 이렇게 돼 있냐? 그럼 이거에 다른 표현이 이런 것도 있는 거지. 이거를 가지고 풀 거냐? 아니면 이거를 가지고 풀 거냐? 이 차이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91번. 오늘 학교에서 놀고 왔는데 학원에서 수업을 하니까 졸리지? 혹시 3학년도 단축 수업이냐? 네. 우와. 그래서 애들이 막 다 돌아다니구나. 날씨도 좋아가지고. 자, 91번. 자, A가 0보다 클 때. 자, 다음에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 자, 루트 안에 제곱 있잖아. 그치? 그럼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값을 씌우고 루트 안에 있는 수를 쓰자고요. 조심할 거. A 부호가 뭐야? 양수지?
그러면 마이너스 2에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2얘가 되겠고 얘가 0이 되는 건데 부동방이 바뀌잖아. 그러니까 얘가 음수가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음수가 되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곱해줘서 얘가 2a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해석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얘도 루트 안에 제곱이 있는 거잖아. 그치? 자, 루트 안에 제곱 있으면 반드시 절대값을 써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3a라는 거는 a가 0보다 클 때 여기다 3만 곱하면 되는 거지. 양수를 곱하더라도 부동방향 바뀌지 않는 거니까 3a가 양수니까 얘는 그대로 쓰면 되겠네. 여기도 맞죠? 그 다음에 3번. 자, 마이너스 루트. 자, 이거요. 마이너스 5a의 제곱. 자, 복잡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요 앞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루트 안에 제곱 있으니까 절대값 씌우고 루트 안에 있는 수를 쓰자고 이렇게. 근데 요거는 해봤다. 마이너스 5a나 마이너스 2a나 똑같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니? 자, 요 녀석 자체가 마이너스 5a인데 음수가 되는 거라서 마이너스를 곱할 거야. 근데 그 앞에 누구도 있어?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그 앞에 다시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답이 누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5a라고 써야 돼. 그것도 맞았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4번. 마이너스 루트. 자, 가로에 8a의 제곱이요. 자, 그러면 얘는 앞에 마이너스 그대로 살고 루트 안에 제곱했으니까 절대값 씌우고 루트 안에 있는 수를 쓰겠지. 근데 우리 요거 풀어봤어. 요거까지 풀어봤어. 이거랑 똑같아? 얘랑 똑같지? 2번이랑.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지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마이너스 8a가 되는 거야. 틀렸죠? 그 다음 5번. 답은 5번이겠네. 루트 16a의 제곱이라고 했나? 됐어. 자, 요거를 한번 풀어보자. 자, 선생님 1, 2, 3, 4는 가로가 있는데 얘는 5번이 가로가 없어요. 그럼 가로 만들어주면 되지. 그치? 자, 그러면 얘가 루트 누구의 제곱으로 만들 수 있어? 4a의 제곱으로 만들면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절대값 들어가고 4a 쓰겠지. 루트 안에 있는 수. 근데 4a가 양수야. 그러니까 답이 뭐가 되겠어? 4a가 되겠지. 근데 얘가 마이너스 16a로 됐으니까 틀린 거네. 답이 5번이 되는 거야. 알겠지? 쉬는 시간은 20분에 드릴 거야. 알겠지? 10분 드릴 거니까.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밑에 네 문제 풀어보세요. 82, 86, 90, 93.
이거 풀었어. 자, 풀어봤지? 자, 봅시다. 현준아 82번 난 뭐 나오니? 저 82번 못했어. 82번 못했어? 예린아 82번 뭐 나와요? 4번. 자, 닮은비가 1대 3이잖아. 자, 근데 두 정사각형의 넓이 합이 60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닮음 이용하는 거야. 자, 넓이 나왔으면 넓이비를 이용을 해야 되겠지? 자, 닮은비가 1대 3이면 넓이비는 제곱비가 되는 거니까 1대 9가 되겠지. 그래서 작은 정사각형과 큰 정사각형의 비가 1대 9야. 근데 그 두 정사각형의 합이 60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비례 배분하면 60 곱하기 10분의 1을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작은 정사각형 넓이가 6이 되는 거고 한 변의 길이는 루트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민아 86번에 다 5가 되겠죠. A가 2분의 1이 나오고 B가 마이너스 루트 10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민영아 90번에 3 A가 뭐 나오고? 마이너스 3 B가 누가 나오고? 6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채원이 93번에 뭐 나와? 가장 작은 거? 몇 번? 5번이 답이지. 자, 동그라미 1번은 A가 나올 거고, 그러니까 확인해봐. 이건 다 맞았나? 동그라미 1번은 A가 나오고, 동그라미 2번은 마이너스 2A가 나오고, 3번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올 거고, 4번은 마이너스 2분의 3A, 5번은 마이너스 3A. 답이 A가 양수일 때는 마이너스 3이 가장 작겠지? 됐지? 됐습니다. 샤. 그 다음에 이제 16조. 자, 요거 두 개 풀고 잠깐 얘네가 풀게요. 자, 94번. 자, A가 음수이고 그 다음에 B가 양수일 때 자, 물어보는 거 풀 건데 자,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니까 바로 11로 쓸게요. 자, 절대값 4A가 될 거고 플러스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니까 절대값 3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8B라고 쓰면 되겠지? 자, 요거를 정리를 할 건데 자, A가 음수야. 그러면 4A도 음수가 되는 거니까 4A 옆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겠지.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자, B 부호가 양수니까 3B도 양수가 되는 거라서 3B라고 쓸 거고 자, 마이너스 8B는 자, 양변에 마이너스 8을 곱하면 음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8에다가 얘가 자체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주겠지. 이제 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 자, 따라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4A 더하기 3B 음수 곱하기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음수가 되겠고 얘가 8A가 되겠지? 8B지? 8B죠? 이렇게 될 거고 자, 동량끼리 정리하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5B 얘가 답이 되겠지. 됐죠?
자, 다음에 98번.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얘가 2보다 작아요. 자, 98번 보시면, 얘들 루트 안에 제곱 있죠? 절대값 쓰면 되죠?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절대값 1 플러스 a가 되겠지. 자, 그래서 a 마이너스 2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1 플러스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자, 따져봐야 되는데, 자, 요거를 따지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 수 안에 적당한 수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자, 0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게 되겠지. 0 집어넣었어. 0 빼기 2는 음수잖아. 그러면 a 빼기 2가 음수가 되는 거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지겠지.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여기다 0 집어넣으면 1 더하기 a는 양수가 되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배경 쓰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자, 문자끼리 하면 이렇게 되고 상수끼리 하면 이렇게 되겠지. 자, 다음과 같은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양수 음수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세요. 자, a-1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했었냐면 여기 있잖아요. 이거. 그러면 a가 2보다 작다라는 것을 2를 이항을 하면 a-2가 음수라는 개념이 숨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1 플러스 a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여기서 찾을 수 있어.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1 더하기 a를 만들 거니까 이걸 이항하면 되지. 이걸 이항하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a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라는 게 나오는 거야. 이런 의미가 숨어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서술형에서 써야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뭐 a에다 0을 집어넣어서 얘가 양수다 음수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 여기서 이렇게 넘어올 때, 여기서 넘어올 때 이 얘기를 써야 돼. 그냥 a-2가 음수이고 1 플러스 a는 양수이므로 이렇게 간다라는 개념을 써주면 돼. 알겠지? 이거 써주고 하고 안 써주고 하고 점수 차이가 있을 거야. 0.5점에서 1점.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막 푸는 게 아니라. 착한 선생님이면 그래 네가 알고 있구나 라고 하겠지만, 나쁜 선생님이면 야 근거를 대 라고 얘기를 하면 근거를 못 대면은 큰일 나겠죠. 점수가 바뀌겠지. 자, 그러면 97번하고 100번 한번 풀어보세요. 97번 100번.
자, 풀어봤을까? 자, 주아야 97번 더. A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 아닌데? 윤진아 97번 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야. 자, 볼까요? 97번. 자, A하고 B하고 부호를 결정해야 되는데 A 빼기 B가 양수야. 그 말은 자 마이너스 B를 우변으로 이항을 하면 A가 B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되잖아. 근데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 A 곱하기 B가 음수라는 것은 두 문자의 부호가 다르다는 뜻이지. 근데 A가 B보다 크니까 A가 양수라는 뜻이고 B가 음수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그거를 풀면 이렇게 되겠죠. 자, 첫 번째는 건 절대값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절대값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게 절대값 B 이렇게 되잖아. 근데 아까 A가 양수였어. 자, 양수면 그대로 쓸 거고. 자, 마이너스 얘는 A가 양수였는데 얘가 음수잖아. 그럼 마이너스 2A가 있는데 그 앞에 마이너스로 곱한다고 이렇게. 자,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B는 음수잖아. 그럼 마이너스 B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면 얘가 A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A가 되고 양수 곱하기 음수니까 마이너스 B가 돼.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얘가 잘 되겠지. 뭐 잘하셔야 됩니다. 학교 시험에서 무조건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지우야 100번 2번 됐죠? 자, 잠깐 쉬었다가 30분에 시작할게. 쉬어. 편의점 갔다 와도 돼. 회장 갔다 와야 돼. 갔다 와. 회장 근데 혹시 안 보여서 풀었어? 안 보여서 풀었어? 자, 그 다음 봅시다. 오랜만에 학교 가니까 별로지? 반은 마음에 드나? 우리 반 마음에 들어? 그래? 지금 그래서 현준이는 어때? 마음에 듭니다. 어우 씨. 지민이는 괜찮아? 그럭저럭이야? 얼굴 표정은 그럭저럭인데 괜찮아. 괜찮아? 민준이는 딱히 상관이 없어요. 딱 상관이 없어? 4월달에 지금 가가지고 이사 가냐? 전화가요. 지날까? 어디로? 중계동 쪽. 중기동? 중기동 어디 쪽인데? 그거 정확히 잘 모르겠고. 아 어디로 가는지 몰라? 치원이는 어때? 괜찮아. 괜찮아? 주환은? 망했어요. 망했어. 민영이는? 잘했어요. 어? 잘했어요. 잘했어? 응? 그래. 가서 잘하면 되지 뭐. 근데 니네 이제 그런 것도 없다며. 수학여행도 없다며 이제. 네. 그렇지? 무슨 낙으로사냐? 수학여행도 없고. 그럼 고등학교 때 올라가더라도 수학여행 못 겠네 이제. 예. 수학여행도 못 가고 소풍도 못 가게 하고. 에휴. 그런 재미로 사는 건데 그치? 맞습니다. 에휴. 주식만 오르면 뭐해. 니네 생활이 재미없어. 자, 17쪽 보겠습니다. 자, 유형 11번. 자, 101번. 자, 루트 135x. 자,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할 때 가장 작은 x를 구하시오 하는 거야. 그러면 자,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어떤 수가 돼야 돼? 여기 135x가 얘가 제곱수가 돼야 된다는 거 그렇지? 그러면 135로 소인수분 해봐야 되겠네? 자, 135 소인수분하면 어떻게 되냐? 얘가 5 곱하기 5, 20, 5, 7, 35.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네? 5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x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제곱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지수를 짝수로 만들어야 되겠지? 따라서 얘가 지금 지수가 홀수니까 5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얘도 지수가 홀수니까 밑이 3인 거 필요하잖아. 그치? 그러면 가장 작은 수를 구하시오 하면은 15가 되겠지. 답은 15가 돼. 근데 이걸 만족하는 뭐 두 자리 자연수를 찾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가장 작은 수는 얘가 되는 거지만 여기에 어떤 수의 제곱꼴로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수의 제곱꼴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K가 들어가는 거는 자연수 대입하면 돼. 1, 2, 3 이런 거 대입하면서 찾으면 돼. 그래서 자 만약에 K가 1이 되면 그때 X는 이제 5 곱하기 3 곱하기 1이 되는 거니까 얘가 1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K가 이제 2가 되면 그때 X는 5 곱하기 3 곱하기 4가 되는 거니까 이때 60이라는 게 나오겠지 이렇게. 그치? 자 K가 3이 되면 그때 X는 5 곱하기 얘가 3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가 누가 되겠어? 여기 있는 거 나오겠지? 135. 이런 식으로 쭉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만족하는 두 자리 자연수를 찾아서 더하세요 라고 하면 답이 75가 되겠지. 됐지? 뒤에 K제곱이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이런 게 여러분 이따가 104번 문제 풀 때 이런 게 힌트가 될 거예요. K가 들어가는 거 이거 잘 정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105번 문제 갈게요. 자 이번에 분수 문제네. 자 루트 자 x분의 360 자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 가장 작은 자연수 x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마찬가지로 자 요 루트 안에 있는 수가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제곱수가 돼야 된다는 내용이야. 곱하기 x가 되든 나누기 x가 되든 반드시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제곱수가 된다는 거고 이제 요거를 이제 소인수분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x 이렇게 들어올 거고 자 360은 얘가 36 곱하기 10이 될 거고 36이라는 것은 2제곱 곱하기 3제곱이 될 거고 얘가 10이라는 것은 2 곱하기 5가 되는 거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들어가겠죠? 됐죠? 이거를 가지고 구하면 되겠네. 자 마찬가지로 제곱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제 나눠줘야 돼. 따라서 자 소인수가 2인 거는 지금 지수가 홀수가 되는 거니까 먼저 2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3은 얘가 지수가 짝수가 되는 거니까 필요 없지. 그 다음에 얘는 홀수가 되는 거니까 5 이렇게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시오 하면 얘가 10이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 그 다음 거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여기도 곱하기 여기도 곱하기 K제곱을 해서 하면 됩니다. K제곱에서 자 만약에 여기도 K가 1이 되면 K가 1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때 X는 자 2 곱하기 5 곱하기 1이 되는 거니까 이때는 10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K가 2가 되면 자 이때 X는 자 2의 제곱에 X니까 2의 세제곱 되겠지. 곱하기 5가 들어가야겠지. 그러니까 얘가 40이라는 것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K에 누가 들어가면 이제 3 들어가면 이때 X는 자 2 곱하기 5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2 곱하기 5는 10이고 얘가 곱하는 거니까 9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4는 못 들어가.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5는 못 들어가지. 그러면 가장 크게 들어갈 수 있는 게 누가 들어가면 돼? 360이 들어가면 되겠지. 요 수 자체가 그대로 들어가면 되잖아. 요 수 자체가. 그러니까 2가 들어갔고 5가 들어갔어. 그러면 남는 건 이제 2제곱하고 여기 3제곱 들어가는 게 있겠지. 이렇게. 그렇지? x가 이렇게 될 때 2 곱하기 5 곱하기 이렇게 될 때 이게 6이 될 때가 되겠지. k가 6일 때. 그래서 360이 되는 것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좀 어렵게 나오면 여기 들어가는 수를 다 찾으세요 라는 문제가 나올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렵게 나오면 이거 다 찾으세요 라는 문제도 나와. 알겠지? 자, 이따 좀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넘기시다. 자, 108번. 자, 루트 67 더하기 x. 얘가 자연수가 되고 싶어. 자, 만족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x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잖아. 여기 안에 있는 수가 우리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제곱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세 문제 형태가 비슷하죠? 곱했을 때, 나눴을 때, 더했을 때를 찾는 거니까 우선 제곱수 중에서 67보다는 큰 거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누가 돼? 80. 81이 되겠지? 그러니까 67 더하기 x를 해서 81이 되는 x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때 x는 뭐가 되겠어? 14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뭐 찾으면 81, 그 다음에 100, 12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x 값을 구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찾으면 됩니다. 자, 이번엔 빼기네. 자, 루트 36이 36 마이너스 x가 주의할 거. 자, 지금까지는 다 자연수였는데 얘가 누가 된다고? 정수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 정수.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얘가 들어가는 게 제곱수가 돼야 돼. 근데 제곱수인데 주의할 건 뭐냐면 여기가 36 마이너스 x가 누가 될 수도 있어? 0이 될 수도 있는 거야. 0. 알겠지? 이게 만약에 자연수라는 조건이 나왔으면 36 빼기 x가 1이 되는 거를 찾아내겠지만 정수라는 조건이 나왔으니까 여러분은 36 마이너스 x가 0이 되는 것도 찾아야 돼. 음수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이거 찾고 그 다음에 제곱수 누구야? 1 찾고 4 그 다음에 9 얘가 16 얘가 25 x값이 자연수니? 자연수지 그치? 그럼 얘가 36이 되는 거가 찾으면 되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정수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개수를 구하시오 하는 문제잖아 그치? 자 그러면 여기 나오면은 얘가 36이 되겠고 얘가 35가 되겠고 얘가 32가 되겠고 얘가 25가 되겠고 얘가 20이 되겠고 얘가 9가 되겠고 이건 안 나오겠다. 왜? x가 0 나오잖아. 그치? 0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몇 개가 되는 거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는 거야. 최종 답이 몇 개야? 6개야. 알겠죠? 이런 거 조건 잘 보셔야 됩니다. 자연수냐? 정수를 구하는 건데 얘가 정수가 되는 걸 하는 건데 요 x는 자연수를 찾는 문제였어. 그래서 이런 전제 조건들 잘 보고 문제를 푸셔야 돼. 아 맞다. 나중에 시험 때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도 이미 시간은 지나갔으니까 시간 안 지나가게 이렇게 해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114. 자, 다음 중 두 수의 대소관계가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세요. 자, 4하고 루트 20이야. 자, 얘는 안에 제곱을 집어넣읍시다. 자, 4는 제곱하면 얘가 루트 16이 되겠지? 1번은 맞는 거네. 자, 그 다음에 2번 마이너스 루트 5는 마이너스 2보다 크냐 물어봤어. 얘도 루트 안에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될 거고 이 양수인 것만 집어넣으라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게 내가 잘못 썼구나. 맞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3번. 자,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루트 38보다 크냐 물어봤어. 자, 얘도 양수 6만 집어넣는 거야. 루트 36. 자, 얘가 마이너스 루트 38입니다. 맞죠? 3번도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얘도 루트 안에 집어넣자. 자, 3분의 1이 루트 10분의 1보다 크다고 물어봤어. 그러면 이거 루트 안에 집어넣으면 얘가 9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루트 10분의 1이 되겠지? 분자가 똑같잖아. 그러면 분모가 작을수록 더 크지? 그치? 초등학교 때 배운 개념. 만약에 모르겠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피자 한 판을 9조각 내가지고 한 개 먹는 거랑 피자 한 판을 10조각 내서 한 판 먹는 거랑 한 조각 먹는 거랑 이게 더 많이 먹는 거잖아. 그치? 5번이 틀렸네. 자, 5번. 자, 루트 0.7이랑 그 다음에 0.7. 자, 이거 제곱해서 집어넣으면 77에 49가 되겠지? 루트. 당연히 얘가 더 커야 되겠지? 지금 이 문제는 내가 지금 루트 안에 다 집어넣었어. 아니면 어떻게 해도 돼? 제곱해서 문제 풀어도 돼. 알겠지? 제곱해서 문제 풀면 다 여기 루트 있는 것만 다 없어져서 크기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117. 여기까지 하고 또 문제 풀어봅시다. 자, 루트 2 더하기 루트 5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 자, 다음 문제를 풀래. 자, 똑같은 패턴이야.
자,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니까 절대값 씌워. 자, 마이너스. 자,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니까 절대값 씌워. 이렇게 보는 거지. 그치? 그러면 우리는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수가 양수냐 음수냐 요거를 판단을 해야 돼. 자, 그러면 루트 5라는 거는 자, 원칙대로 한번 풀어보면 자, 루트 5라는 게 어떤 자연수와 어떤 자연수 사이에 있니? 2와 3 사이에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가 2와 3 사이에 있어. 그럼 거기다 양변에 각각 누굴 더하면 돼? 2를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4가 되겠고 얘가 2 더하기 루트 5가 되겠고 자, 여기가 2 됐으니까 5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4점 얼마가 되는 거니까 얘는 양수가 되겠지.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루트 5.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 대충 2점 얼마 이렇게 해서 풀지 말고 정확하게 어떻게 푼지 알아야 돼. 자, 우리가 루트 5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 알잖아. 그럼 마이너스 루트 5는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루트 5는 각각의 음수를 곱하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니까 얘가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양변에 얼마를 더하면 2를 더하면 되잖아. 다 2를. 자, 2 빼기 3은 마이너스 1. 그래서 얘가 누가 되니? 얘가 2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누가 돼? 얘가 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과 0 사이 있으니까 얘가 음수야.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건 양수가 되는 거니까 그대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음수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곱할 거고요. 근데 그 앞에 누가 계셔요? 마이너스가 계셔요. 따라서 2 플러스 루트 5가 될 거고 양수 곱하기 양수는 플러스가 될 거고 가로에 있는 게 그대로 살겠죠. 그래서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사라지는 거니까 답은 4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요 과정 요거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제 뭐 정수 부분이 어떻게 되냐 소수 부분이 어떻게 되냐 이거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니까 요 과정 이건 얘가 얼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원칙적인 방법. 자, 그러면 또 마지막에 있는 문제들 6개 한번 풀어봅시다. 104, 107, 110, 113, 116, 119. 자, 풀어보세요. 오늘은 아마 그냥 너네 RPM만 숙제 줄게. 민영아, 내가 어디까지 복사해줬냐? 24요. 24? 현준이도 24까지 해줬지. 네. 숙제는 요것만 줄게요. 민영아, 네가 반장 계속 할래? 반장? 네. 어? 네. 그래, 네가 해. 하다가 모르겠으면 가지고 와서 질문하세요.
깜짝이야, 씨.
볼까? 자, 104쪽. 104번. 지민아, 104번에 뭐 나오? 87. 87 나오죠? 자, 봅시다. 자, n이 10보다 크고 50보다 작은 거야. 자, 그러면 뭘 해야 돼? 소인수분 해야 되겠지? 11을 소인수분해 하면 얘가 2제곱 곱하기 3이 되겠죠? 자, 2제곱 곱하기 3. 자, 얘가 되고 거기다 곱하기 n을 하는 거네. 자, 요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거는 만들어야 돼. 자, 그러면 얘가 3 곱하기 k의 제곱 이런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고. 여기처럼. 알겠지?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라는 거야. 그 다음에 k에다가 1부터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k에 1 집어넣으면 그때 n이 되는 건 3이지. 근데 우리가 n의 범위가 10보다는 크고 50보다 작은 수만 찾는 거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k에다가 2 집어넣으면 돼. 그럼 2 집어넣으면 그때 n은 얼마가 돼? 12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이네. 그 다음에 k에 3 집어넣으면 3의 세제곱 되는 거니까 이때 n이 되는 게 27이 되겠지. 그 다음에 4 들어가면 16 곱하기 3이니까 이때 n이 되는 게 48이잖아. 딱 여기까지밖에 없지. 이렇게 3개. 이렇게 3개. 그럼 이거 3개 더하면 답이 되겠죠? 됐지? 자, 지금 내가 요거를 안 지우고 여기만 지운 이유가 뭐냐면 요런 걸 잘 봐야 돼. 알겠지?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민영아 107번 뭐 나오니? 2번 두 개 나옵니다. 얘도 보시면 자, 얘는 이제 곱하기하고 나누기하고 섞어놓은 거야. 자, 루트 60x야. 자, 그러면 60을 소인수분해하면 뭐냐?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그러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x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요때 x는 누가 돼야 돼? 여기 안에가 제곱수가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5 곱하기 k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루트 x분의 540이야. 맞죠? 540. 그럼 6, 9, 54. 그러면은 54 곱하기 10을 하자. 54 곱하기 10. 그럼 6. 얘가 2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2 곱하기 5잖아. 그치? 자, 그러면 얘가 는 자, x분의 자,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럼 이때도 x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 2는 지수가 2니까 필요 없고 3은 지수가 3이니까 3 하나 필요하지. 그 다음에 여기가 지수가 홀수니까 5 필요하지. 똑같은 k는 똑같은 거 아니야? 어차피 1부터 j 아니 얘는 k라고 쓰면 안 되겠다. 따르게 쓰자. 그래서 l 제곱 이렇게 갈 거야. 자, 그래서 만족하는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럼 이때부터 구하면 k가 1 대입하면 되지. 그때 x가 되는 게 15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k에 2 집어넣으면은 얘가 15 곱하기 4가 되는 거니까 그때 x는 6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자 3의 세제곱이니까 27이잖아. 그러면 27 곱하기 5가 되는 거니까 얘가 135가 되는 거잖아. 여기는 안 되겠네. 그러니까 되는 게 현재 이렇게 두 개인데 여기서도 확인을 해봐야 돼. 여기서도 확인을. 자, 그러면 요때 L이 되는 게 1이라고 치면 그때 X는 15가 되겠지. 똑같은 15가 있어. 현재 한 개는 만족. 그 다음에 L에다가 내가 2를 대입을 할 거야. 그러면 L에다 2를 대입하면 요것도 똑같이 지금 X가 60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가 얘가 60이 들어간다고 치면 어떻게 돼? 여기 60이 들어가면 약분되고 9가 되는 거잖아. 루트 9가 되는 거니까 3 나오지.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다 될 수 있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지금 요 앞에 내가 아까 대표 문제 두 문제 풀었던 거 있잖아. 노란 거 빨간 거 저기 K제곱 들어가는 거 저기 잘 이해하시고 문제 풀어야 돼. 알겠지? 자, 신입생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단원 하나 끝낼 때마다 단원 테스트라고 해서 10문제를 봐. 10문제를 봤을 때 7개 이상이 되면은 통과. 그리고 쿠폰을 드려요. 단체 쿠폰을 드려요. 근데 이제 6개 밑으로 되면은
이제 재시험을 봐야 돼.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학원에 와서 이제 문제를 더 풀고 가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단태 본다고 얘기를 하면 준비를 잘 해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18쪽. 자, 110번. 현준아, 110번에서 뭐 나오니? 3번. 3번. M이 3 나오고 N이 7 나오죠? 이거는 뭐 쉽게 풀어줄 거고. 그 다음 지우야 113번 뭐 나와? 25? M이 뭐 나왔어? 라지 M이 뭐 나왔어? 28 아니죠. 27 17 아니. 27이야 라지 M이. 자연수 자연수니까. 스몰 M이 얼마야? 3. 그래서 24가 답입니다. 그 다음에 예린아 116번의 답 2번이야. 자, 요런 거 보세요. 자, A가 0과 1 사이라고 해서 2분의 1 같은 거 집어넣으면 좀 불편해. 이런 거는 4분의 1 같은 거 집어넣으면 다 정수로 나와. 다 유리수로 나와. 보세요. 자, A가 0과 1 사이인데, 자, 루트가 들어갔잖아. 1번에. 루트 A분의 1이잖아. 자, 이거는 4분의 1 같은 거 대입하는 게 여러분들이 좀 편해. 자, 그러면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A가 4분의 1이잖아. 그러면 그거의 역수가 되는 거니까 얘가 누가 되겠어? 루트 4가 되는 거지? 답이 2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 자, A분의 1이잖아. 그러면 4분의 1의 역수가 되는 거니까 얘는 4가 되겠지. 그럼 현재 얘가 더 크죠? 2보다는 4가 더 크지? 자, 루트 A야. 그럼 얘는 누가 된다고? 루트 4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얘가 얼마가 나와? 2분의 1이 나오겠지. 뭐 얘는 작네. 4보다는 작죠? 자, 그 다음에 4번. 그냥 A야. 4분의 1이잖아. 아직 4보다는 작지? 자, 5번. 자, A 제곱이야. 그러면 4분의 1을 제곱하면 더 작아지잖아. 16분의 1. 이런 거 나와 있는 수 나오면 루트가 있으면은 이렇게 제곱수가 되는 거 4분의 1이라든지 뭐 9분의 1이라든지 이런 거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면 더 깔끔하게 풀립니다. 그럼 루트도 사라지고. 알겠지? 그래서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제곱수를 집어넣는 게 편하다. 민준아 119번에 답 뭐 나와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나오네. 118번 다시 한번. 24.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개만 더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끝까지 풀 겁니다. 저기 숙제야. 선생님 딸이 있는데 우리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서 입학식 갔다 왔거든요. 우리 딸이 초등학교 가서 내가 좋아진 점이 하나 있어. 아침마다 도시락을 안 써도 돼. 니네 기억이 없어? 부모님 아침마다 도시락 안 써줬어? 예. 그래? 나는 내가 아침마다 아침 도시락 내가 다 씻었거든. 애들. 근데 그걸 안 해도 돼.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아. 자, 루트 2n이 3보다는 크고요. 4보다는 작거나 같대요. 자, 요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얘네 개수를 구하는 거야. 자, 얘는 제곱을 해서 봅시다. 어차피 양수와 양수 사이에 있으니까 얘도 양수가 되는 거니까 제곱을 하더라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겠지, 그치? 그럼 이거 제곱하면 9. 자, 이거 제곱하면 2n. 이거 제곱하면 16. 자, 이건 n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2로 나누면 되겠지. 이 상태에서 뭐 숫자 집어넣어도 되지만, 자, 2로 나누면 얘가 1분의 9가 되겠지. 그럼 얘가 뭐가 돼? 8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4.5가 되는 거니까, 자, n이 되는 게 5, 6, 7, 8 이렇게 되는 거지? 답이 몇 개야? 4개 이렇게 되겠지. 만약에 그 n들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봐봐. 연속된 수잖아. 그러면 앞에서 더해서 5 더하기 6하고 거기다가 7 더하고 8 해도 되지만 더하기를 빨리 하려면 이렇게 끝에 있는 것끼리 안쪽에 있는 것끼리 더하면 얘랑 얘랑 더해도 13이고 얘랑 얘랑 더해도 13이잖아. 그러니까 더해서 26이다. 이렇게 풀면 빨라. 알겠지? 저 끝에 거 안쪽 거 이렇게 더하기 하면 빠르다. 그게 122번에 나와 있네. 그치? 오. 이런 거 사자성어로 선견지명이라고 하죠. 선견지명. 앞을 내다본다는 뜻이죠.
자, 오늘 수업 마지막 문제. 그럼 나머지 시간에 너네가 이제 다 풀면 되겠지. 자, 100. 오케이. 자, 123번. 자, 루트 23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 자, 그러면 식을 쓰면 루트 23보다 작은 자연수? 자, 그럼 루트 23이 어떤 자연수와 어떤 자연수 사이에 있니? 4와 5 사이에 있지. 얘가 루트 16이 되는 거고 얘가 루트 25가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를 수로 쓰면 4점 얼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그걸 만족하는 자연수 A 개수는 이렇게 1, 2, 3, 4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4개 들어가겠지? 1, 2, 3, 4. 얘가 4점 얼마니까. 그래서 A가 되는 건 4개. 그 다음에 루트 56보다 작은 자연수. 자, 루트 56 누구랑 사이에 있어? 7, 7에 49 8, 8에 64 이렇게 사이에 있지. 얘가 루트 49가 되는 거고 얘가 루트 8이지.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사이에 되겠지. 그러면 얘가 7점 얼마가 되는 거니까 B가 될 수 있는 거는 7개가 되겠죠. 그래서 A랑 B에서 A를 빼는 거니까 답은 3개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제곱분과 실수라는 단원을 한번 다 해봤습니다. 됐죠? 그럼 이거 끝나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동안에 열심히 하고 가시면 이제 숙제가 줄어들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하시면 되고 숙제는 24초까지. 알겠죠? 거의 거의 50분 한 40분 남아있잖아. 남은 시간 동안에 열심히 한번 풀어보세요. 최대한 많이 풀면 숙제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 채점은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바닥 보시면서 채점을 하시고 풀고 바닥 보고 채점하시고 그 다음에 틀렸는데 다시 고쳐봤어. 근데 모르겠어. 그러면 그거를 이제 질문을 하는 거야.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시면 되니까 그거 가지고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하고 다음 진도 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수업은 진행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단원이 끝날 때마다 이제 단원 테스트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알았지? 자, 남은 시간 동안에 24초까지 문제 푸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은 가져가서 물어보세요.